맞동서의 지혜로 화목해진 김씨네. 이 동네는 말이야,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 들어온 성씨가 배씨였고 그 다음이 임씨였어. 그리고 우리 김씨가 세 번째로 들어왔지. 우리 김씨 가문은 원래 청송에서 왔는데 이곳에서 한 3대째 살면서 참 부자가 한 분 있었어. 재산이 많았는데 아들이 둘이었지. 그런데 작은 아들이 노름을 너무 많이 해서 살림을 전부 탕진해버렸어. 부모가 보기에 너무 속이 상했지만 더 이상은 도와줄 수도 없었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 반면 큰 집은 논도 많고 잘 살았어. 하지만 작은 아들은 노름을 하다 보니 가세가 기울었지.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참 착하고 알뜰했어. 큰 며느리도 좋았지만 작은 며느리도 참 착한 사람이었지. 작은 며느리는 보리이삭을 주워다가 집에 널어놓았는데 남편은 늘 노름을 하러 나가고 없었어. 그러니까 닭들이 와서 그 보리를 다 쪼아 먹겠지. 그래서 큰 집에 가서 보리를 널어두었어. 그날도 보리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애처로워했어. 그래서 자기 보리 중에서 한 움큼을 작은 며느리에게 슬쩍 주면서 이거 가져가거라 하고 건넸어.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보리이삭을 받자마자 땅에 떨어뜨렸어. 마침 큰 며느리가 어디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야. 하지만 못 본 척했지. 그리고 어린아이를 업고 그냥 밖에 나가 놀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작은 며느리는 점점 더 보리이삭을 주워 모았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보다 보리가 더 많아진 거야. 말린 후엔 줄어들어야 하는데 말이지. 사실 작은 며느리는 자기가 가져올 때보다 조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큰 집의 보리창고에 살짝 보태놓고 간 거였어. 그 모습을 보며 큰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지. 참, 우리 동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 환갑이 다가왔어. 큰 며느리는 작은 집을 찾아가서 말했어. 동서, 이번에 아버님 환갑잔치는 자네가 다 준비해야겠네. 작은 며느리는 가진 게 없었지만 뭐 해야죠 라고 대답했어. 성의를 다해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자 큰 며느리가 말했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너라. 작은 며느리가 큰 집에 가보니 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 아무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게. 사실 큰 며느리는 알뜰하게 모아둔 돈이 많았어. 그래서 작은 며느리에게 전부 건네주고 말했지. 이걸로 소를 잡아라. 떡을 해라. 술을 빚어라. 그렇게 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어. 그런데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지. 그러니까 작은 아들과 어울려서 노름하던 친구들이 작은 아들을 붙잡고 말했어. 야, 이 자식아. 너는 사람도 아니다. 내 마누라는 보리이삭을 주워다가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다 준비했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넌 인간도 아니야, 소 같은 놈이다. 그 말을 듣고 작은 아들은 깊이 생각했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었지. 그렇게 해서 결국 환갑잔치는 성대하게 열렸어. 온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서 말했지. 자네는 참 며느리를 잘 봤네. 아들은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며느리는 얼마나 충실한가. 참 잘 봤네. 그렇게들 이야기하며 술을 권했어. 술이 가득 채워졌을 때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불렀어. 술상 한 상 차리게. 작은 며느리가 술상을 차려오고 큰 며느리는 뒤따라갔지. 그때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그를 깨웠어. 아버님, 일어나세요. 동서가 이번에 환갑잔치를 치렀고 또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상을 차려왔으니 술 한잔 하십시오. 시아버지에게 술을 가득 드렸어. 그리고 그때 예전과 달리 큰 며느리가 준비한 논 문서를 펼쳐놓았지. 요즘은 땅을 평수나 킬로미터로 계산하지만 옛날에는 논이 많아서 구획별로 이름을 붙였어. 아버님, 우리 논이 10마지기 두럭은 저쪽 끝에, 그 다음에는 7마지기, 그 다음으로는 쭉 나눠 놓았고 맨 끝에는 5돼지기 반마지기도 있고 1마지기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며느리는 가장 넓은 10마지기짜리 두 필지를 맨 앞에 빼서 따로 놓았어. 그러니 합쳐서 20마지기가 되는 거였지. 그리고는 작은 며느리에게 자네, 술을 붓게. 시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로 작은 며느리가 따르는 술을 마셨어. 기분이 한껏 좋아진 시아버지에게 큰 며느리가 말했지. 아버님, 이 동서가 이렇게 가난한 살림에도 아버님 환갑잔치를 치렀는데 보리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게 할 게 아니라 논 2마지기라도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어. 자식은 밉지만 며느리를 봐서는 논을 줘야겠구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논 문서 몇 장을 쓱 빼서 건네주었지. 그것도 그냥 적은 땅이 아니라 맨 앞쪽에 있는 크고 좋은 땅이었어. 대여섯 마지기 되는 논을 서너 장 빼주었어. 그렇게 해서 논 30마지기를 빼주었는데 작은 며느리는 몇 평인지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 큰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지. 이 정도 건네줘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 후로 작은 아들도 노름을 완전히 끊었어. 친구들이 그를 붙잡고 말했거든. 야, 임마. 너 노름할 바엔 차라리 죽어라.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 말을 듣고 작은 아들은 정신을 차렸지.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부지런히 살기 시작했어. 그렇게 살다 보니 부자가 되었고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서로 우애가 돈독해졌어. 그 후에도 작은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어. 형님이 욕심 없이 논을 내게 줬다. 아버지가 30마직이나 주셨는데도 형님은 기꺼이 받아들였지. 우리 형은 참 좋은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형제 간의 정이 깊어졌어. 그런데 뒷전에 있던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오직 형제들만이 인정이 깊어져 서로 아껴주고 합심해서 더욱 잘 살게 되었지. 잘 살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만나기만 하면 자기들 자랑을 하는 거야. 며느리들이 뒤에서 잘했던 일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우리 형제 간에 인정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큰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지. 역할은 내가 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자랑을 하네. 그러니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거야. 그래요? 며느리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지. 저 사람들 맨날 자기들 자랑만 해대니 우리도 한번 저울질을 해보자. 그래서 한날은 장에 가서 고기를 사왔는데 작은 집 아들이 묻더라고. 큰 집에도 좀 안 주나? 그러자 작은 집 며느리가 말했어. 뭐하러 줘요? 저 사람들은 소고기를 얼마나 사다가 먹으면서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줬는데 우리도 주지 맙시다. 그래, 주지 마라. 그러고는 큰아들도 자기들끼리 작은 집에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정이 딱 끊어져 버렸지. 그때야 큰며느리가 말했어. 보시오. 당신네 인정이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더니 왜 이렇게 갈라졌소? 그게 당신네 역할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지. 그렇게 해서 잘 살았는데 결국 그때 이 동네에서 그 두 형제가 예전보다도 더 부자가 되어서 가장 잘 살았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끝이 나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보리이삭을 슬쩍 보태주는 작은 행동으로라도 도와주려 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려울 때마다 보이지 않게 힘이 되어준다. 큰며느리는 처음엔 그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모의 깊은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보다 동서가 집안의 큰일을 치루는데 역할을 하게 유도하고 시아버지에게 술 한 잔을 권해서 자연스럽게 작은 아들에게 논을 나눠주는 지혜를 발휘했다. 작은 아들은 그동안 방탕하게 살았지만 결국 형제의 도움과 부모의 배려로 바른 길을 걷게 되었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기는 어렵지만 따뜻한 손길과 기회가 주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작은 정성과 지혜로운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다. 또한 며느리들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는 지혜를 발휘해 집안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특히 문제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필요한 때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맏며느리의 지혜가 돋보인다.